밤에 오랜만에 바를 간 거예요. 나 정말 삐뚤어지고 싶어. 내가 놀고 싶어. 아, 오랜만이다. 삐뚤어지고 싶어. 나는 안 맞나? 진짜로 탈선하기를 원해요? 저 한 번씩 있어요. 너무 믿음직스러워. 원해요. 거기서 이제 1차로 맥주를 먹고 거기 길거리에서 다 다 칵테일 마시고. 제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삐뚤어지고 싶어서 그리고 삐뚤어졌어요. 학교 생활은 이제 공부는 뒤로 하고 아, 그럼 학점은 아예. 학점은 뭐 학사경고 맞고 뭐 하고 학교까지, 어휴, 많이 삐뚤어지셨네. 그러면은 몇 번 받겠다. 막 겹쳤을 거예요. 한 달 동안을 남사친 특집을 했잖아요. 근데 진짜 개꿀 빨았다라는 너무 편했어요. 사실은 이제 초면인 분들도 있고 뭐 해야 될 얘기도 있으니까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는데 그들은 워낙 그냥 친하고 알아서 다 해주고 뭐 그냥 하니까 저도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우리 결혼을 앞두신 우리 PD님 어떻게 뭐 이사라든지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 중이에요? 그러면 인터넷 약정 뭐 이건 다 체크해 보셨어요? 왜냐면 이거 있어요. 148만 원 내세요. 진짜로. 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 돈을 그냥 여러분 바닥에다 흘리고 있는 거야. 왜냐? 인터넷 TV, 정수기, 휴대폰 세대지원금, 카드 가만히 두면 손해 128만 원, 20만 원 요거를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놓치고 있단 말이죠. 모델이 원빈 씨입니다. 원빈 씨가 모델이 된 계기도 아정당의 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다 즐기시고 너무 좋아서 모델이 됐다는 그런 풍문이 있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24시간 언제든지 어플로든 전화로든 아정당과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거. 핸드폰 약정 끝나서 바로 없어지네. 원래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진짜로 사귄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된 사이 같아. 바로 읽어. 일주일 정도는 바로 읽어주잖아. 2주부터 연락 안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다른 곳보다 혜택이 적으면은 차액의 120%까지 보상을 해줍니다. 사은품까지 이미 써 있더라고요. 투명하게. 혜택 뭐 받으실 건지. 이거 이사할 때 나 아정당 있었으면 이사 그걸로 할 텐데. 진짜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하면은 전액 환불이에요. 여기 다 있어요. 인터넷, 가전 렌탈,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 부동산, 인테리어, 매장 패키지, 뭐 질문, 꿀팁, 후기까지 다 있으니까 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걸 하시면 돼요. 정작 필요할 때 알아보면 조금 귀찮은 것들, 이 모든 걸 싹 다 아정당에서 한꺼번에 하고 제작진도 우리 구독자분들도 아정당으로 한번 상담 받아보세요. 편하게.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개인적으로도 너무 팬이고 한 분은 제가 10년 전에 약속을 했더라고요. 한번 매시겠다고. 그 10년 전 약속을 드디어 지키게 됩니다. 마이유스의 주인공이죠. 첫사랑의 아이콘. 정말 첫사랑 재질 두 분. 천우희, 송중기 씨입니다. 송중기 씨는 또 갈비찜.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갈비찜을 지금 3번째 아닙니까? 최까지 갔는데 오늘은 조금 좀 최 버전에서 토핑만 조금 추가를 해서 왜냐면 또 드시고 싶다고 하니까 또 천우희 씨는 해산물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두 분이 극과 극이에요. 육류, 해산물. 그래서 라면보다 끓이기 쉬운 3분 연포탕. 요 레시피는 또 우리 엄마 고명숙 여사님의 연포탕. 네, 진짜 쉬워요. 갈비탕 먼저 하고 추가된 토핑이 이번에 밀떡하고 고구마. 고구마 넣으면 이제 맛있으니까 달달하게. 자, 이거는 아까 간 배랑 양파 한 개. 됐어. 연포탕 재료 손질은 조금 걸리긴 하는데 끓는데 한 3분 정도면 된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해감한 바지락에. 자, 그다음에 무를 넣어야지 이게 시원해. 무는 많이 넣으면 좋아요. 새우 넣고. 와, 푸짐하다. 우리 근데 더 많이 넣어도 돼. 그리고 우리 집은 좀 특이하게 이게 원래 맑은 국이잖아요. 된장을 좀 넣어요. 구수한 맛은 살리면서 그리고 시원하게. 된장만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된장으로는 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구수한 맛만 내는 거예요. 깊은 맛만. 낙지는 또 이제 산낙지. 잠깐만, 이거 목포 낙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막포 낙지요? 막포 낙지요? 여기 어디 뭐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애들이 왔네. 이거 애들이 저기 기세가 없잖아, 기세가. 아, 이거는 낙지가 이거 수돗물로 씻으면 죽어요, 죽어. 그냥 이렇게 잡고 살아있는 애들이잖아. 이게 되게 깨끗한 거예요. 여기 빨판만 이렇게 제가 잡고 이걸 이렇게 문드주면 안 돼. 한 3번 정도 훑어주면 돼. 3번. 아, 미안하다. 미안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야, 보내주고 싶더라, 근데. 뭐야. 신선하다는 거야, 신선하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다 안 끓일게요. 어차피 이거 낙지는 많이 끓이면 질겨져가지고 지금 살짝 끓이고 오셨을 때 팔팔 끓이는 게 나을 것 같아. 생강 살짝 할만하니. 청양고추. 대파 흰부분만. 아니, 절반만. 이따가 또 해야 되니까. 끓이면 끝! 이제 오시면은 팔팔팔 끓이는 걸로. 왜냐면은 바로 먹어도 돼. 이제 끝났다. 이제 곧 끝나. 조심해야 돼, 이제. 기계 막히다, 기계 막혀. 요때 꽈리고추 우선 넣고 한 10분. 아, 내가 하지만 정말 참 이 레시피는 최종은 대박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아유, 오랜만이에요. 세상에나.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나. 들어오는데 맛있는 냄새 확 나가지고. 일단 앉으세요. 앉으시고. 와, 이거. 와. 이게 뭐예요? 해물. 연포탕? 예, 해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저희 집 예전에 연포탕 집을 했거든요. 목포에서. 맞아, 목포시죠? 맞아. 이 손맛을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이거 푸는 동안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 번만. 예. 안녕하세요. 마이유스로 인사드리는 배우 천우희. 저는 배우 송중기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냄새 어떡해. 여기까지. 솔직히 선배님 음식이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맨날 진짜? 나온 아유, 상품이고 그렇고 주변에서도. 아이고, 정말 별거 없는 요리인데 그냥. 새우도 별거 들어가고. 없다뇨. 아이고. 너무 맛있겠다. 무가 들어가 진짜 시원하겠다. 그리고 저 무가 푹 익었을 때 달큰한 게 또 너무 맛있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네. 뜨거워. 세상에 너무 맛있겠다. 요거는 이제 저희 엄마 어머니 레시피. 레시피고. 그래서 하얀 연포탕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럼 저희 집은 된장을 좀 넣어요. 오, 더 시원하겠다. 그래서 좀 구수하게.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3년에 걸쳐 최종 갈비찜. 아, 레시피를 계속 업그레이드 계속 하셨군요. 업그레이드 하다가 이제 정착한. 오. 그래서 지금 나래식에서는 이거를 이제 사업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정도로. 하세요. 한번 드셔보시고 그러면 사업해도 될지 안 될지.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국물 좀 먼저. 어떻게 괜찮으세요? 이거 좀 드셔보세요. 된장이 진짜 약간 신의 한 수인데요. 너무 맛있어요. 조금 간간하게 저 했거든요. 사실 이게
이게 계속 몇 달 동안 해외에 있었어서 첫 한식이에요. 아 진짜요? 그래가지고 더 설레요. 오 어떡해. 어. 아니 부담스러운데 아니 오시기 전에 어디서 김치찌개라도 좀 드시고 오시지. 아니요 너무 좋아요. 아주 고정. 햄을 좋아하시는데 어떻게 국물 괜찮으세요?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다행이다. 아유 연포탕이 너무 잘 됐다. 갈비가 정말 어떻게 약간 팔까 말까요? 아우 그러니까요. 아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사업하셔야 돼요. 너무 맛있어. 이거 사업하셔야 돼요. 아 그럴까요? 아우 이거를 엄마. 너무 맛있어. 그냥 막 손으로 뜯어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아 그리고 또 송중기 씨는 한식을 오랜만에 먹는다고 하니까 오빠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스러울까 봐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이게 너무 맛있을 것 같아서 한국 들어와서도 너무 변태 같나? 참은 것도 참았어요? 있어요. 몇 참은 것도 있어요. 며칠 정도 참으셨는데요? 입국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일주일이나요? 그냥 한식을 안 먹었어요. 엄마를 불렀어야 됐어. 맛있어요. 이게 된장 넣으니까 약간 꽃게탕 같기도 하고. 그쵸. 너무 시원해요. 그냥 하얗게만 하면은 조금 좀 밍밍해.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요. 천우희 씨 또 부모님이 저희 식당을 또 크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워낙 또 이게 먹는 것도 좋아. 먹수저고 또 미식 갈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근데 또 저는 되게 막 까다로운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지 않았으면 약간 눈높이가 조금 있어요. 근데 가리진 않아요. 뭐 어머니 만약에 부모님이 이걸 드셨으면은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드셨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아 그리고 또 그럼 천우 씨도 요리 잘하시겠다. 못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자주 하진 않는데 한식은 그래도 웬만큼 해요. 오. 진짜 다른 거는 못해요. 근데 두 분은 이 작품 전에도 원래 친하셨어요? 아시는 사이였나? 오며 가면서만 뵙고 한 번도 작품을 하거나 길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어요. 맞아요. 아 그러면 네. 이 작품이 네. 처음이에요. 그 전에 이제 뭐 오며 가면서 만나고 그럼 좀 기대감이 좀 그래도 있었겠다. 너 알긴 아니까. 맞아요. 이번 작품에서 또 약간 첫사랑 재질로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두 분 아니 뭐 나뿐만 아니고 그림체가 비슷하다는 얘기 그 얘기를 좀 들어요. 느낌이 약간 비슷하다고. 나이대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도 제가 티저도 다 봤거든요. 네네. 20대 아유 많이 치면 한 20대 뭐 20대 한 초중반? 아유,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아이고 너무 큰일 날 일이 뭐가 너무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아이고 이거 뭐 복이죠 복. 어? 어려 보이죠, 진짜. 그러니까 두 분 다 복이죠. 그쵸. 네. 아니, 근데 그 나이보다는, 그러니까 본 나이보다는 어려 보이지만, 이거 아닙니다. 아니 송중기 씨도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 그쵸. 근데 예전에는 아유 무슨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 들었나 봐요. 너무 좋아요. 그 말이 더 해주세요.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그냥. 사자 붙은 순간부터는 맞아요.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송중기 씨는 또 저랑 동갑.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맞아. 광수랑 친구. 광수랑. 네, 저서 광수랑 저랑 바로. 동갑이에요, 바로. 우리 또 우리 동네 주민이잖아요. 그쵸? 응. 저는 가끔 산책할 때 예. 나래 씨 집 앞에 지나가요. 진짜요? 산책을 많이 하는 편이라 저 이태원 막 돌아다녀요 진짜. 한 번도 못 뵀죠, 왜? 거기 명수 형도 살고 아니면 시간대가 다르신 거 아니에요? 아 약간? 주로 몇 시 정도에? 아침에 아침에요? 네, 7, 8, 9시? 7, 8, 9시요? 네. 아 그럼 절대 볼 수가 없네. 왜냐면 시간대가 아예 달라가지고 저는 주로 이제 12시에서 3시 사이에 밖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우. 아니 밤. 밤. 이제 동네 주민도 되셨으니까 저 한 번만 초대해 주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저도요. 네.
아니 저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정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아유 뭐 미혼 여성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아 그럼요. 나래바에 가면 2박 3일 동안 있을 각오는 해야 된다. 그래서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한 잔은 또 하고 또 잠을 자다가 또 먹고 어머나. 그래서 한 2박 3일 그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각오는 아닌데 그렇게 해서 지내신 분들은 많이 계세요. 요번에 요 근래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한예리 언니랑 그 이연이라는 배우가 이제 제가 막 나 정말 삐뚤어지고 싶어. 내가 놀고 싶어. 아 오랜만이다 삐뚤어지고 싶어. 나 놀고 싶어. 막 이러면서 제가 삐뚤어지고 그랬더니 싶어. 어제 밤에 오랜만에 바를 간 거예요. 그때가 딱 뭐였냐면 수우파를 보고 아, 오빠 좋아하잖아 또. 아 그래. 그래서 그때여가지고 이게 이제 수우파에 빠져 있으면은 그 춤을 잘 추든 안 추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테이지 위에서 진짜로 미친 듯이 멋있게 춤추는 나의 모습이 보이거든. 이제 그려보잖아요. 저도 6시, 7시 정도에 같이 밥을 먹고 9시에 간 거예요. 9시에 문 여는 클럽이 있어요? 있던데요? 9시, 10시? 그때 그래서 제가 로터리 갔어요. 클럽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아이온스 클럽이나 그거 잘 알아보세요. 무슨 동문회라고 써있는데 얘 그런 클럽 자주 동문회?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춤을 출 수가 없겠다. 너무 바글바글하면 사람이 있어야지 춤추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왜냐면 좀 있으면 약간 분산되잖아요. 시선이. 근데 너무 메인 스테이지에 나 네, 혼자 하는 혼자 있으니까 너무 쑥스럽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사람이 이제 좀 찰 때까지 술을 좀 마시면서 조금 이 긴장감을 좀 늦추자. 아, 그치. 또 이렇게 완화를 해서. 시키자 하고서는 먹는데 한 12시쯤에 정말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졸려. 근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12시에 그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가지고 다 같이 헤어지면서 다음에는 좀 낮에 자고 기력 보충한 다음에 나가자라고 하면서 그날 나는 안 맞나? 그러니까 진짜로 탈선하기로 귀여워. 했어요? 맞아 한 번씩 있어요. 아 진짜 너무 믿음직스러워. 원해요. 아니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를 해보고 싶으세요? 우리가 또 범법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네. 그러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치. 그럼요. 아 일탈 코스 많은데. 그렇게 해보고 싶어. 아니 그럴 때가 있지 당연히. 너무 놀고 싶어. 일단은 이제 그 코스부터 한번 얘기. 그 이태원 입성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탈 코스를 모르시겠네요. 또 그리고 이태원을 네. 워낙 너무 이른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거의 사실 갈 일이 없는. 사실 이태원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럴 수 사실 잘 있겠다. 몰라요. 네. 저는 혼자서도 잘 가거든요. 혼밥 못하는데 혼술은 잘해요. 앉아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더 지국촌이에요. 진짜 완전 오면 와가지고 막 얘기하고 저도 너무 그냥 좋다. 여기 옆에 있으면은 너무 좋다. 박나래 씨 아니고 같이 와서 그럼 맥주 남았을 때 같이 마셔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차로 맥주를 먹고 그래서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또 이제 조그맣게 좀 바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길거리에서 다 다 칵테일 마시고. 그러니까 요거 말한 거는 도파민 그냥 빵 이렇게. 나 좀 삐뚤어질래 이거고. 좀 막 눈동자가 심한- 변하겠어. 약간 나오면서 내가 삐뚤어진다 이거면은 이제 코스가 아예 달라지지. 그 에너지 한번 내가 모시고 싶네. 아니 근데 맥주 한 잔 마셔도 돼? 그러니까 저 안 그래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한 잔만 주시면 안 돼요? 진짜요? 주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 잔은 뭐.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진짜요? 그냥 반주 반주를 술. 술을 못 하진 않고요. 그냥 아. 근데 즐겨 하지 않아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씨. 이렇게 일러야 되나? 아름아름 다 있어요 이게. 아 그래서 그때 아유 맛있다. 맛있다. 수우파에서 효신초이 씨한테 춤 배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 뵀어요. 실제로. 그것도 짱이다. 저는 되게 궁금한 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혼자 체험하러 가거나 아니면 원데이 클래스 혼자 가서 배우고 막 이래요. 그러면은 제가 갑자기 거기 뜬금없이 있으니까 다 얘가 왜 여기 있지라는 표정으로 보시는데 개인 레슨이 아니고 그냥 네, 원데이 클래스를 그냥 가끔 궁금하다 싶으면 그냥 가서 제가 해보는데 그때도 효진 초이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번 수업을 같이 했는데 제가 하고 이런 고급 인력은 나를 가르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너무 기본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분의 시간을 뺏는 것도 너무 민폐인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너무 죄송한데 싶어가지고 그러면 고등학교는 다 여기는 대전에서 전 보내셨고. 대전에서 나왔어요. 전 경기도 이천에서 이천 사람. 오 그러네.
둘 다 전교 부회장 출신 엄청 모범생. 맞아요. 저도. 근데 엄청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완전 말씀 안 모범생이었어요. 완전? 재미없는 모범생이었고. 아, 근데 이제 진짜. 기사에서는 옆 학교 여고에서 송중기 씨 보러 많이들 왔다. 와, 근데 그랬을 것 같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고 저는 진짜 공부만 하던 재미없는 학생이었고 인기가 많은 분들은 본인이 몰라. 주변이 알거든요. 주변만 알아. 재미없게 학교 생활을 해서 그랬는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올라가서 아까 너 계속 또 까먹는데 뭐라고 했지? 삐뚤어지고. 오빠가 그게 꽂혔나 봐. 오. 제가 대학교 올라가자마자 삐뚤어지고 싶어서 그리고 삐뚤어졌어요. 학교 생활은 이제 공부는 뒤로 하고 이제 너무 힘이 빠지더라고요. 지겹고 아, 그럼 학점은 아예. 학점은 뭐 학사 경고 맞고 뭐 하고 학교까지 어유 많이 삐뚤어지셨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은데라는 욕구가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하다가 이제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방금도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어떻게 딱 장소가 맞아서 저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아는 선배님, 대학 선배님 뵙고 왔는데 그분이 저를 이쪽 업계에 데리고 와주신 분인데 학교 선배가 아, 네. 성대 선배. 성대 어머. 동아리 선배님인데 처음에 보조 출연 알바를 소개해 주신 어머. 네. 은인이네. 네, 저에게 처음으로 기자 3대사를 한 번 주신 감독님이 계신데 학교 선배님 형이 그럼 지금도 그분은 감독님. 네, 감독님 생활하시고 네. 그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게 뭘까라는 고민으로 지내던 때 이제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손준희 씨랑 저랑 이제 같은 나이대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보출하고도 메인으로 갈 수 있는 낭만이 있던 시절이었어. 지금은 아예 이게 맞아. 아예 다르다고 맞다. 하더라고. 아 그래요? OTR이 처음 생기고 OTR. 우리 때 처음 생겼어요. 그게 필름메이커스. 맞아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그때 이제 모든 막 메이저급 그리고 막 정급. 근데 요새는 아예 맞아요. 그런 것들이 안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 오디션 받고 나는 거기에 이제 VJ라든지 네, 그쵸. 그쵸. 그것도 많이 올라왔거든. 그쵸. 나는 이제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갔던. 그쵸. 아, 그럼 여기는 연극영화과로 가신 거잖아요. 네. 그 모범생이었다가. 아니 모범생이 아니고 아이, 부회장은 아니, 모범생이지. 그러니까 막 말썽을 안 일으키고 그냥 주변에 다 두루두루 잘 지내고 공부도 그냥 고만고만했던 그냥 평범한. 원래 연극영화과 가면은 거기는 거의 인싸들의 모임이잖아요. 전 완전 아싸였어요. 그래서 학교 적응 못해서 학교 휴학하고 네, 적응 못했어요. 왜냐면은 연기를 대학교로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연극한 것도 친구 따라서 방과 후 활동 같이 하고 싶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연극반을 한 거예요. 남는 데가 그거밖에 없어서. 그런데 했는데 상도 좀 받고 잘한다고 해서 내가 좀 그래도 괜찮나 보다라고만 생각하고 그러면 학교도 그냥 가면 되지 않을까? 그 과를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면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흥미롭게 생각한 일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 가니까 너무 술만 먹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초반에는 재밌죠. 왜냐면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리고 또 막 거기 가면 또 연극영화과 선배들 잘생기고 이쁘고. 재밌더라고요. 이제 뭔가 어른이 돼서 부모님의 손을 떠나서 내가 무언가가 할 수 있구나. 즐거웠는데 딱 한 달 가더라고요, 저는. 한 달밖에 안 갔어요. 네, 그리고서는 적응을 못해서 저는 학교를 안 다니고 저도 학사 경고 맞고 그리고 좀 방황할 때 현장을 오게 된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무지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든 게 그때만 해도 그 OTR과 필름메이크스에서 다른 친구들은 아카데미 작품이라든지 엄청 열심히 오디션을 보고 자기의 그 시간을 되게 다져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모르고 흘려보내서.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지금 뭐 그러니까 운이 너무 좋았던 거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역할 오디션을 본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는 준비했어요. 오디션을 막 많이 봤다기보다 하나 오디션을 보려면 정말 여러 가지 경우의 수와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상과 소품까지 다 준비해서 막 바리바리 싸서 갔는데 그래서 조금 확률이 높지 않았나. 많이 보진 않았는데 확률이 좀 높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두 분 다 이쪽 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야. 그냥
인연이 있나 봐요. 다 그냥 운명이. 제가 좀 이게 뭐 되게 이건 미신적인 거라 미신이라서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미신을 제일 좋아해요.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왜냐면 데뷔 자체를 네. 무당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맞아요. 뭐 어떤 미신이 뭔데요? 저는 평소에 이제 사람 이렇게 인상이나 관상을 좀 이렇게 좀 많이 믿는 편이라서 이렇게 제가 막 본다는 게 아니고 본다는 건 아니고. 네, 우희 씨가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우희 씨를 또 만나면서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되게 잘 맞겠다. 그리고 이 현장 되게 소프트하고 되게 힐링 많이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변 스태프들이 둘이 왜 이렇게 얼굴 합이 잘 맞니? 라는 말을 은근히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들었어. 참 그 말이 기분이 좋더라고요. 프로그램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궁합이 좀 맞아야지 합이 그럼요. 맞아야 되니까. 그럼요. 마이 뉴스 그 티저도 보고 기사도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네네네. 그 이동욱 오빠 착한 사나이 후속작. 다음 거 맞아요. 네. 9월 5일 첫 방송. 얼마 안 남았네. 네. 네, 그러면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저는 봤지만 어떤 드라마인지 저희 드라마는 이제 약간 제목에서 마이 유스처럼 이제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드라마인데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만났던 우리 현우희 씨가 맡은 역할의 성재현이라는 친구와 제가 맡은 선우혜라는 친구가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나서 약간 그때 머물렀던 감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쁜 감정을 이렇게 좀 시작하는 어루만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때 보고 다시 만난 데까지 텀은 어느 정도 있었던 거예요? 10년? 10년 정도. 꽤 기네. 네, 10년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둘 다 그러면은 둘 다 첫사랑인가? 서로 그 마음을 알고? 뭐야? 저는 제 역할은 모태솔로죠. 나도 아니잖아요. 왜? 아니잖아요. 왜 말이 달라? 잠깐만 이거 문제 있는 거야 이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아 10년 만에 만났는데 너 그때 모태솔로인데 너 아니었잖아. 아니에요. 저도. 첫사랑이죠. 둘 다 첫사랑? 아, 첫사랑. 그러면 그때 둘 다 그 안녕하세요. 아유 아, 이렇게 아이고. 몰아간다니까요. 제 진심을 몰라주고. 그럼 그때 서로 처음 만났을 때는 알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이 어렸을 때 감정이 진짜 좋아하는 감정인지 사랑인지까지는 잘 그쵸. 그 인지를 깊이를, 못하고 있을 때니까 그냥 어떤 호감인데 어떤 감정인지조차 스스로 모를 때 이제 만났다가 그냥 기억 속에 묻어뒀던 사람인데 제가 찾아가야 할 이유가 생겨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너무 아직 다 안 큰 어른 아이인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저는 이게 조금 더 성장에 가까운 얘기이지 않을까. 사랑이기도 하지만 성장에 가까운 얘기라서. 근데 10년 동안이면 저희 뭐 담음이라든지 아이러브 스크롤로 쪽지 한번 보내? 알로스크 오랜만에 들어본다. 너무 오랜만에 왜 중간에 왜 그런 그러니까. 아니 뭐 파도 타기로 해서 싸이월드라도 그러니까. 왜 안 한 거예요 연락을 중간에? 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찾을 수도 있죠. 피치알리 바로 나와. 아우, 치면은 아우. 10만 년 너만 놔라. 아우 생각난다. 맞아. 그렇죠. TV는 사랑할 식구가 없어졌잖아요. 저 그거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그거를 참 왜냐면 우리 때 그게 잘 됐다는 것의 그 척도였거든. 맞아. 아 거기 상징이야, 나가서 누군가를 상징. 찾는다. 맞아. 그럼 옛날 얘기가 제일 재밌는데. 근데 아마 그렇게 했어도 저라는 캐릭터를 못 찾았을 거예요. 왜? 유명한 배우인데? 그 저는 되게 배우인데? 그거 되게 미워해 한 네. 부분이 또 있어요. 네, 네. 아 중간에 그 뭐. 어린 시절에 좀 뭔가 네. 오해가 있었구나. 만약에 이 드라마랑 상관없이 어렸을 때 첫사랑을 만날 기회가 있다면 볼 거예요. 우와. 첫사랑 안 찾을 것 같아요. 저는. 왜요? 그 첫사랑이 혼자 짝사랑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첫사랑은 중3이었거든요. 오빠였네. 네, 오빠였어요. 항상 이렇게 농구하는 모습이 농구 네. 첫사랑 재질이 다 진짜 근데 되게 빡빡머리에 너무 알밤 같이 생긴 약간 강백호 재질인가? 네, 근데 강백호는 아니고 서장훈 오빠 느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키가 좀 작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 진짜 깎아놓은 밤톨 마냥 너무 귀여운 아니 딱 뭐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말할 용기는 없어서 1년 동안 혼자서 뭐 화장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괜히 쉬는 시간에 항상 그냥 복도에 있는 거예요.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한 번도 그 1년 동안 뭐 고백이라든지 뭐 대놓고 티를 낸 적은 그래서 고백을 하려고 제가 빼빼로 데이 때
좋다. 드디어 어. 오빠한테 고백을 해봐야겠다. 나라는 존재가 그래도 있다는 거는 알려야 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제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한테 그 오빠랑 아는 사이여서 이거를 좀 전해줄 수 있냐 했더니 너 그러지 마라. 너 큰일 난다 하면서 엄청 굳고 말리는 거예요. 친구가? 네. 왜? 이거 왜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이 단어 써도 돼요? 일진. 좀 노는 언니. 네, 노는 언니였어요. 무서운 언니요. 게다가 킥복싱하는 언니였어요. 진짜 무서운 언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그건 안 돼. 킥복싱하는 언니였어가지고 진짜 사랑이라면 그걸 제가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1년 동안의 마음을 바로 접었어요. 바로 접고 그냥 그 준비한 초콜릿은 제가 먹고. 간혹 첫사랑이 만나서 뭐 잘 되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거나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건 아주 극소수. 극소수니까. 네. 맞아요. 극소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그냥. 맞아요. 근데 남기는 게 맞을 것 같아. 근데 사실 남겨놔요. 또 남겨놔요. 송중기 씨를 저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본 거는 뭐 오며 가면서 이렇게 네, 본 적은 네. 있지만 맞아요. 처음인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내적 친밀감이 좀 있었던 게 송중기 씨 때문에 이제 개그우먼들 사이에서 좀 말들이 좀 많았었어요. 왜? 우리 또 송중기 씨 정말 많은 필모 중에 개그 콘서트 출연이라는 근데 왜요? 왜? 그때 이제 아직도 기억나. 그 생활의 발견. 마치 난 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그거를 개그우먼들끼리 회자를 너무 많이 한 거야. 실물이 어땠냐, 넌 나쁜 년이다까지 해가지고 그거 원래 대본상에 없었지, 넌 분명히 소송감이다. 제가 기억난다. 제가 그때 이제 티끌모아 로맨스라는 영화를 홍보하러 나갔을 때인데 제가 뮤직뱅크 MC를 맞아요, 오래 MC도 했었어요. 하시고. 그때 이제 감독님이 너 개코 한번 나와 그래가지고 홍보할 겸 나갔는데 저한테는 너무 재밌었던 경험이고 좀 떨리긴 했지만 우리 왜 그거 알잖아. 저기 나래 씨가 앞에 계셔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 연기 잘하시는 분들은 희극이야. 아유. 한번 해. 아니 정말 맨날 얘기해요. 희극 진짜 배우분들이 최고인 것 같아요. 우와 그 호흡과 서로 그리고 또 제가 그때 감동받은 거는 그때 송준근 선배님하고 맞아. 김준현 선배님하고 맞아, 주준 오빠도 왔다 했다. 뒤에서 막 드시면서 이렇게 손님 역할로 하셨었어요. 뭐 하시는데 왜 그 알잖아. 배우들은 알잖아. 이 사람이 내 연기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다 서로를 도와주는 느낌이 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감동받은 기억이 있고 신보라 씨 관련해서는 원래는 리허설 할 때 이렇게 볼에 뽀뽀하는 게 없었어. 아니 한 번인가 있었을 거예요. 한 번. 한 번 있었구나. 한 번 있었는데 한 번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 보라 씨께서 연기를 잘하셔서 되게 활달하신 분인 줄 알았는데 되게 샤이하시더라고요. 엄청 샤이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본에 있는 대로 볼에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엄청 빨개져. 이렇게 빨개지시면서 그 와중에 또 연기는 하셔야 되잖아요. 하다가 제가 애드립으로 한 번 또 했는데 또 빨개지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나는 그래서 우리끼리는 송중기 씨가 혹시 뭐 피디님한테 뭐 책 잡힌 게 있나? 아니면 두 번째는 최면이다 이거는. 무슨 그런 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말이 정말 많이 나왔었어요. 저는 진짜 재밌었어요. 덕분에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겠다. 솔직히 연장 또 나가고 싶어. 오, 진짜로? 진짜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그 분장을 진짜 많이 했는데 이게 제 제일 인생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약간 거짓말이고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내가 이 분장을 하고 잘생김까지는 분장이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궁금해. 유시진 대인님을 근데 상상도 묘하게 있어. 묘하게 있다. 우와. 근데 뭔지 알 것 같아. 여기. 오. 우와. 그러니까 나는 딱 여기. 한 포인트야. 개그맨들의 이 저 패러디의 태양의 후예 할 때. 네, 척도는 뭐냐? 그 당시 제일 핫한 걸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송중기 씨, 유시진 대를 하겠다. 근데 다 말렸어요. 개그맨도 말리고 제작진도 안 똑같다. 네가 어떻게 송중기가 되냐? 표정을 굉장히 잘 쓰셨어. 딱 여기 있어, 있어. 눈 차만 딱 있어요, 하는 거.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잘하시잖아. 아니 근데 저는 진짜 찰나예요. 뭐 다른 개그맨들은 그 찰나가 너무 디테일한 거잖아요. 저도 나중에 해주시면 안 돼요?
나중에 막 어떤 찰나를 딱 뽑을 만한 게 있을라나? 잘생긴 남자까지는 했거든요. 예쁜 여자는 안 되더라고. 아니요. 예쁜 것보다 이제 어떤 찰나를 되게 잘 잡으시니까.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몇 개 있어. 있죠? 있어요. 저도 약간 캐릭터선이 좀 굵은 게 좀 많아가지고. 왜냐면 워낙 두 분이 그 현실에 없는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뭐 딱 그거예요. 예. 오, 너무 다 재밌게 봤거든요. 봤는데 그럼 두 분이 생각한 내 인생의 청춘은 어디예요? 딱 화양연화. 아하. 와. 근데 그 작품이라고 안 해도 되고 아니면 시기라고 생각해도 되고. 저는 있어요. 언제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저는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아요. 이유는? 그냥 느낌이랄까. 아니 왜냐면 신기 같은 거 좀 있어. 아니야. 그러니까 지내보니까 20대 때는 진짜 뭘 모르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20대 때는 20대 좀 때는 몰라. 너무 뭐 하나도 된 것도 없고 뭐 하나도 모르겠고 뭐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냈단 말이죠. 그냥 헤매다가 근데 30대 돼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뭔가 해보고 싶어 라는 의지가 생기고 재미를 좀 찾아가고 있는데 40대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아 정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인생에서 어떤 게 가장 의미 있고 재밌을지가 너무 기대돼요. 앞으로가 더 기대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송중기 씨는 그럼? 저는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청춘이라는 나이는 이미 지났지만 제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이 제일 이렇게 풍만할 때가 충만할 때가 저는 제 화양연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정이 생기고 적당한 책임감이 생기고 그거를 제가 조금 컨트롤할 수 있는 약간의 어렸을 때보다는 내공이 생긴 것 같고 누군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이게 설레면서 되게 이게 뭔가 삶의 의욕이 더 생기더라고요. 다양한 면에서 디테일하게 감사함을 느끼는 부분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니 나래 씨 진짜 바쁘신데도 나가주셨잖아요.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너무 음식도 너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저도 나래바 놀러 가겠습니다. 불러주신다면. 삐뚤어지는 건 제가 한 이틀 집에서 체력 완충한 다음에 그렇죠. 예, 우리 또 이웃 사촌이 우리 네. 예. 이웃 사촌인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음식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 이게 그 정성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정말 너무 맛있는 요리 먹어서 영광이었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네에서도 자주 뵀으면 좋겠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예. 아침 일찍 못 일어나지만 시간 맞춰보시죠. 예. 그러면은 진짜 두 분은 카메라 없이 나래바에서 좋아요. 일식, 중식, 한식, 나래식 중에 가장 맛있는 식은 나래식. 아유 드라마는 같이 외칠까요? 마이유스 잘 살고 있니 첫사랑? 오늘의 나래식 게스트는 누구? 윤남노입니다. 스승님 어디 가십니까? 여기요.